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뭡니까? 아니 현우야,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다더라. 이건 대폭발 호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80K, 더 나아가서 90K까지 날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클래리티법 자체가 이미 변질이 된 상황이고 날봉 단위에서 출현하고 있는 위험 시그널까지 여러분들이 추경롱을 타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매매할지까지 제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바로 차트 볼 건데 여러분 차트 보시면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날봉 단위 프레임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받쳐줍니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받쳐주지 않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이 상태로 이 미약한 거래량으로 고점을 지속적으로 전고 인근을 툭툭 건드려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희망 회로가 가득합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면 80K 더 나아가서 90K가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시장을 뒤집을 때 폭발 호재였다면 큰 손들이 진작에 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80K 위로 찢고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 못 올라갈까요? 그 호재의 핵심 알맹이가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클래리티법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클래리티법이라는 것 자체가 클래리파이, 무슨 말입니까? 명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뭘 명확하게 하냐? 디지털 상품인 코인, 이 코인을 증권법에 적용을 받게 해서 CFTC의 규제를 받게 하느냐, 아니면 상품법에 적용을 받게 해서 SEC의 규제를 받게 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자라는 게 대의명분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느냐? 이 클래리티법을 기반으로 제가 증권이 되냐 상품이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증권이 아니게 돼버리면, 상품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래소에서, 우리가 예컨대 코인베이스 혹은 바이낸스라고 부르는 이런 식의 거래소들에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테더나 USDC, 이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었다. 이게 사실은 핵심 사항인 건데 이게 성사됐습니까? 이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자, 남들이 전부 다 클래리티법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외부 유동성, 은행 자금들을 사람들이 테더와 USDC에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은행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외부 유동성이 이쪽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덕분에 이게 정말 좋은 떡밥으로 적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가만히 눈 뜨고 볼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절충안. 지난번에도 이거 절충안 냈었습니다. 그때는 발로 찼습니다. 왜?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절충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잔액에 대해 은행 예금과 경제적 기능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이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너네 은행보다 이자 덜 줘야 돼. 이게 호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호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 유지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CFTC 규제를 받을 것인가, SEC 규제를 받은 것인가, 이거는 코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외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거기에 맞춰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인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띄워놨으니까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데도 사람들이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수요가 공급에 앞서는 상태가 맞습니다. 가격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다만 이 수요가 진짜 수요인가, 그걸 거래량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봤을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RSI를 왜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RSI라는 것의 계산식 자체가 거래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선 하나 넣었습니다. 고점은 똑같죠. 자, 근데 여기 가로선 하나 넣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다, 괴리가 발생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까요? 왜 추세의 힘이 받쳐주지 못할까요? 추세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거래량에서 옵니다. 지금 이런 식의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날봉 단위에서 출현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상단에 존재하는 저항구간을 전부 다 돌파하면서 롱배팅을 친다. 저는 그렇게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잡고 있는 숏포지션 또한 4시간 모상 하락 캔들 났었고 날봉 과장 다이버전스 나왔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고 클래리티는 가짜 호재에 불과하다라고 근거 짚어드리면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고 따는 무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과정을 개미 꼬시기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를 짧게 잡고 치거나 아니면 80K 라인까지 안전하게 로스 걸 정도로 지금 저배율로 오히려 숏을 모아놔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과 함께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안,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기관 그리고 큰 손들이 현물로 얼마나 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날아갈 자리였으면 애초에 여기서 현물도 받쳐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현물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를 따는 무빙 몇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무빙을 기반으로 개미를 훨씬 더 많이 꼬실 수도 있겠죠. 이 꼬셔진 개미들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청산 히트맵상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비단 기사뿐만이 아니고 차트뿐만이 아니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매매 전략과 생각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운영 중인 제 실시간 브리핑룸 원클릭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정말 잘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린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슬슬 나오죠. 호재는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기관 현물은 오히려 이탈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뚫는다. 지금 잡고 있는 제 숏 포지션이 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각오하고 걸어둔 포지션입니다. 전고 따는 무빙들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전고 따는 무빙들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기존처럼 4시간 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안 받쳐주는 상태에서 자꾸 전고를 따버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움직임을 반드시 의심해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히려 지금은 숏을 모아놔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계속 상승 추세 안에서 이 채널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채널 기반 상승을 지속해 오다가 이 상승 추세가 깨져나갔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채널의 하단선은 지금 시점에 저항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과 함께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클래리티는 가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과 고래의 현물은 이탈 중이다. 이 사실을 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전했다는 사실로 증명해드린 바가 있었죠. 날봉상에서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출현했습니다. 분명히 가격 움직임 자체는 전고 인근까지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RSI가 한참 못 받쳐주는 형태가 나왔죠. 추세의 힘은 빠졌는데 가격은 겨우 버티고 있는 형태, 언제든지 추락이 나올 수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에 롱 청산 물량이 과다하게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겁니다. 현물이 이탈하는데 아래쪽 롱 청산은 과다한 상황,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많이 보셨죠? 저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싶으면 76.2K 혹은 76K라니까지는 한번 빠지고 나서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롱 포지션들을 실어주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24년 1월 기관이 주도하는 ETF 장세가 되고 나서는 이런 식의 고배율롱들을 전부 다 살려주면서 모두 먹여주는 그런 장세는 찾아온 적이 없다. 그 부분 강조드리면서 76K 라인까지의 하락 없이는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숏 포지션을 모아나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준선을 두 가지 잡아드리겠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4월 7일 저점과 4월 13일 저점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지지선이 되어줬으며 우리가 기존까지 이 상승 채널 안에서 놀 수 있게 해줬었던 그 핵심 지지선이 지금 시점의 저항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락한 모먼트에서 어떤 구간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특히나 이런 식의 장대봉들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봉들은 개미가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급락하는 속도 속에서 직전 꼬리와 이후 꼬리만큼의 갭 구간이 형성된다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런 식의 갭 구간, FVG라고 부르는 갭 구간이 지금 시점에 792부터 808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저항을 기반으로 저는 숏 포지션을 모아나갈 생각 중에 있다. 76 롱 포지션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던 대상승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실시간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는 브리핑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 45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널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